그 전에 저는 그냥 클로드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 방문한 지 24시간도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이 어땠는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봤던 서울의 풍경이 어떤 인상이었는지 그냥 묻고 싶어요. So far it's been hotel and design talks. But actually I've got pretty strong impression already, which is it feels quite familiar to me. As a European, for some reason, it's the most familiar Asian country I've been to in terms of the way the roads work. It's very, very organized, very clean, and very and I love the people. For me, that's been as everyone's just amazing so far. So this is my first impression. I will be able to provide more detail, but certainly this area here is incredible, and the welcome has been really good. So cool. should I ask you a question? Seems like we need to talk, I guess. Yes. Yeah. Yeah? Actually, I want to ask Sang-Soo a question because Sang-Soo is a Korean who came to California to work, and so I'm a little bit curious of what this is like, this experience for you working in the Bay Area, what you're experiencing, and maybe what the beginning was like when you first went there, and how it's different now that you've been there for 14 years. Yeah. 네, 저 제 개인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0년에 이제 그 미국으로 갔고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말 좋은 기회로 이 미국에 있는 그 모토로라에서 이제 저희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받는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서는 저희 가족들이 다 아직도 한국에 있고, 제 와이프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는데, 저하고 와이프 둘이만 이제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가 되게 큰 좀 뭐랄까 두려움도 있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저한테는 되게 제 작업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있은 만큼 저는 제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더 깊게 제 일에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왔냐면, 이거 저의 디자인 커리어를 우물을 파는 행위라고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만약에 디자인을 이제 한다면 마치 넓게 원을 그려서 깊게 내려가야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외국에 혼자 가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일을 시작할 때는 대신에 시작부터 좁고 깊게 판 다음에 넓혀보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미국 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다 정말 너무 운 좋게도 이런 다이버시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항상 추구되는 환경에서 정말 인터내셔널한 디자이너들 같이 농담 따먹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되게 저한테는 즐거운 여정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로 이제 와서는 정말 또 그곳이야말로 정말 저 디자인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까지 어디서 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탤런트들이 정말 드글드글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곳은 또 그건 나름대로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생각거리도 많고, 또 디자이너로서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클로드랑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좀 낯서네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회사 일 하거나 나 이번에 잘했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 나누는 거 좀 낯설긴 합니다. 그래도 낯설지만 재밌네요. And what did you notice about the Google culture?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글이 아까 클로드 말했지만 소프트웨어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정말 너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게 그냥 소프트웨어는 그냥 다시 깔았다 지우고 깔면 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회사가 다 뒤집어지는 건데 그런 저는 되게 이제 들어간 시점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드웨어에 개발하는 방식과 이런 컬처를 구글에 가져다 주고 또 거기서 구글에 맞게끔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에 제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과정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또 아까 responsibility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놀랐던 거는 구글 내부에 있는 어떤 작은 소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날 뉴욕 타임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그런 회사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회사가 정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여파가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작은 이런 행위 하나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되게 더 큰 책임감이 따르겠구나.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더 매일매일 느끼고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 작업들이 이제 그런 책임감에 부합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metimes it feels like Google is a bit like a university, and we have different science departments, and that's for me has always been one of the fun parts, particularly about developing new immersive software like hardware. Sorry, virtual reality, Project Starline, etc. You really work with incredible people who usually would be professors at universities, and their way they think is so different from engineers and from designers, and so I think that exposure hits a light bulb in us designers. Yes, yes. 클로드한테 저희가 클로드가 이제 AI 관련돼서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런 크고 작은 강연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따로 그렇게 강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과 최대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좀 종종 갖는데요. 그때마다 학생들이 되게 AI 자체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AI가 다가올 미래의 디자이너의 역할 이런. 그래서 물론 아까 AI가 디자이너를 더 좋은 디자인을 하게끔 도와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혹시나 마음속 구석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혹시나 이런 젊은 디자이너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뭐 충고나 아니면 뭐 조언 같은 게 있는지. Okay. Yes, I mean, I think I alluded to that in my talk. I think there's always a little part of us that thinks, is my job threatened? Luckily, I'm a little bit older, and I think I'm going to be okay. No, but I do think I feel I have children who are 14 years old, 2 boys, and I do feel an anxiety for them as well to enter this world with this new big element. I mean,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think about that Sang-Soo mentioned, the environment and so on, but I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affect us very personally. I think the things that I would recommend, as I said in the meeting, is number one, don't be afraid, because if you're afraid, you cannot be part of the conversation. You want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You know, Google is a huge company. Just to talk about myself, Google is a very big company, and sometimes that can make me uncomfortable. 200,000 people are in the company. Yet at the same time, I love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and to be able to steer it in a way that I feel is right, and to be surrounded by people who I feel like are all pull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make yourself part of the conversation, and you do that by becoming good and flu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o use it, how to prompt it, how to not use it, and so on, and stay up to date. But don't feel like this needs to become your specialization now. I think some people may be rushing a little too much. We really need to be good thinkers and contextualizers. Like, think about, why is this design A better than B or C, right? And have really the contextual awareness of all the reasons why. And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we're going to be needing. And so I would just encourage designers to still learn the design craft as you would have always done, add that new capacity to it, but deepen even more into the sort of the
not philosophical side, but like the purpose of design and how we can affect positive change through design. I think that's something I would recommend regardless. That's a great answer. Do we want to take some questions Yeah. from the audience? I see some arms. Do we have microphones to go around? 네,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디렉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도 디렉터님을 따르는 많은 회사의 팀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로서 개인의 비전과 팀원들의 비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 리더, 디렉터님으로서 어떤 비전으로 팀원들을 끌고 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Yeah, that's a good question. Anytime you work for a larger organization, right? My role in some ways is to, and with the help of the team, but is to think about the larger purpose of the design work that we do and how it helps us as a business as well, and how the pieces all fit together to create a very cohesive design language that people understand immediately. Okay, that's all part of a family, and it evolves year over year. But sometimes for an individual designer who wants to make a statement, that can feel a little bit limiting, right? Because you have to work within some design language constraints. And so what we do is each time when we start a new project, let's say we design the next phone, Pixel 9, or well, now we're on Pixel 10, 11, we would open up completely and say, okay, well, what if we broke that design language? Because the design language also needs to be broken every once in a while. So let's try everything. And that's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express really what their own vision is. And then we come together and as a team, we discuss that. And I feel that very oftentimes, so two things that happen. One is we find some really great new ideas that way. And we say, okay, this idea is good. We're going to do it, or we're going to keep it and do it next year, or we're going to put it on this product. And so we create what we call a pantry of designs and of ideas.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happens oftentimes is when we have this conversation that quite oftentimes the whole team will come to the same conclusion of, yeah, maybe this wild idea is very interesting, it's creative, but we need to create this really strong brand. And I feel like you can contradict me if you want, but like I feel like we have as a team quite a strong consensus of we all feel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very much encourage debate. And you should always at Google, you should question everything. But I feel like we're quite harmonious as a team. Yeah, would you agree? Totally. 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어쨌건 저는 이제 그 조직에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 조직은 굉장히 플랫하고요. 구글이 전반적으로 플랫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뭐 언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화일 수도 있고, 되게 자유롭게 그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되게 좋은 제가 디렉션을 받았던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같이 저하고 일하고 있는 좀 젊은 디자이너들, 제가 또 디렉팅을 해주고 이런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클로드가 해줬던 말이, 한번 그러니까 페일 해보는 것도 경험해보고 해봐야 되니까 그냥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해줘. 그게 틀리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그 공간을 주는 것이 훌륭한 거고 좋은 거라고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설사 그것이 틀리더라도 다시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팀원들이 더 하나로 더 비슷한 생각으로 모일 수 있고, 뭐 그런 과정이 저희 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Right? Fail often and fail fast. This is a question for both of you as pioneers of consumer electronics. As we saw in the rapid advancements in AI, how would you balance out making your products more inclusive to all age groups while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One thing, it's interesting when you design for the outliers of the age brackets, right? You have the younger audience and the older audience, aging audience, and I think
when you design for them, you almost always create a better design for the middle as well. So you make things more accessible, more legible, more simple. It's rare that you make a worse product. You almost make a better product. So we're very interested in that, in kind of broadening our age bracket through that. And I think, yeah, the approach is just how can we simplify? How can we declutter? And how many features can we remove, right, without losing too much function? And I hope that our hardware kind of meets those goals. There's always more work to be done on accessibility, and I think we've. But yeah, I think it's the more you can address that, the more you make a better product for everyone. 저희가 아까 소개시켜드렸지만 저희가 아까 그 가이디드 프레임이나 이런 스킨톤 같은 거 그런 것들이야말로 되게 사실은 그것도 어떤 되게 아주 포커스된 집약된 AI 그 피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어떤 대상을 보고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호작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 저희가 이런 것 구글에서는 그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런 베네핏을 주고 그리고 더 인클루시비티나 액세시빌리티를 넓힐지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글은 사실 이런 AI 있어서 뭐 저희가 AI 디파트먼트는 아니고 이거를 막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 사려 깊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액세시빌리티나 인클루시비티를 더 넓히는 데 먼저 쓰고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좀 자랑스럽고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Hello. I guess this is a question for both of you. Google has done a lot of studies on like computer interactions, like for example, like Google Solite projects. But why haven't they like incorporated more of those more experimental computer interactions into their own products? I mean, they did on the Pixel 3, but it was discontinued after. Yeah,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You know, we have several experimental labs inside of Google, and they develop technologies like Soli or Jacquard and so on. And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part, is to have these ingredients. But you have to find product market fit, right? And we sort of like this idea of like we prototype in the public sometimes a little bit. And part of it is we get criticized because a lot of things we start, we stop again, we try this. Right now, what you're seeing here today, it's a bit more of a disciplined approach where we need to make really good products first that function on all levels, right? Things like battery life and like the basics of it, right? And you need to really nail that. We as designers, of course, we always cook up a lot of innovations. We have so many exciting things that we're hoping are going to see the light of day, right? And so we've, as designers, we always would want to be even more experimental, but you know, we have to kind of work with market realities. But I'm glad you're paying attention. You know, like this kind of is what we want to hear from the audience. You know, Google was known for taking risks and being bold and a little bit like prototypey, and so we hope to be able to continue that spirit. 픽셀 3가 아니라 픽셀 4였을 거야 아마. 근데 마찬가지 그 당시가 제가 이제 들어왔을 시점이 제 픽셀 3가 제가 처음 이제 링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구글이 이제 아직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와 하드웨어 회사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문샷 도전해보고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가 뿌리 있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걸 하드웨어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큰 여파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피처야 없애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큰 소비자 유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가 그렇게 와일드하고 컨셉트를 한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항상 스터디하고 트라이얼하고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이것들이 소비자 손에 쥐어질 때
그거를 어떻게 더 정제되고 더 리파인드한 상태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좀 더 성숙한 이제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좀 맞춰져 있죠. Hello, my name is Kyungmin. Actually, I'm a brand designer, and I really appreciate today's forum. I really enjoyed it. I want to ask about the sustainability of design. I usually do design for find some environmental materials for the package and some brand identity for each special story. But sometimes I feel it feels like a routine because everybody pursue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and nowadays many all of the designers think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So I want to ask about how do you assess about of the project, the initial process to have your special identity or story. I wonder about that, and yeah. Yeah, it's a good question. So we believe that sustainability is different than the rest of the business in that we don't want to compete with other companies. We want to lead as much as we can and share, right? Because we all want everyone to get more sustainable as quickly as possible. And so we don't have the same mentality. And actually, we're just about to release a new video about this that talks about this idea that sustainability is about collaborating in the industry, establishing standards, and then copy each other. I mean, copy the technologies that make things more sustainable. But then within that, you still want to tell a brand story, right? That is unique to you. I think packaging, so my team, I also have packaging in my team, and we talked a lot about this idea of expressing through packaging. Packaging has become a lot more expressive. Like a lot of companies use packaging to express like bold statements about their, some brand statements through packaging. And it's funny because people used to expect very high-end premium package with glass or plexiglass and then high gloss images. And now the new premium we think is really much more actually, if you've paid a lot of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I feel like as a company that's something that makes me like the company more, the brand more, right? So I think there's still so much creativity that can be done in that space, but it's different than it was before. I really enjoyed the lecture today, and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as an undergraduate in design. I've always tried to maintain a creative mind and try to get a wider view on design, but I always felt some kind of confusion while I was always doing this kind of studies. So would there be any recommendation or recommended practice or a way to get a more creative mind for a young designer like me?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젊거나 경험이 많거나 상관없이 항상 디자이너라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세대 그 시점에 맞는 조금의 다른 형태가 있지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제 커리어 시작이 모바일 디바이스였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부터 너 그거 안 지겹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막 그 모토 G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했던 프로젝트인데 처음부터 이거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최고의 경험을 소비자한테 선사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정말 그 좋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저의 어떤 디자인 학생 때부터 미션이었거든요.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자기가 스스로 항상 그때그때 맞는 소명을 저한테 주어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폴더블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
리딩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디바이스와 이제 더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다닐 때 정말 그냥 과제로 하던 컨셉을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거가 늘 손안에 있으니 이거를 제가 스스로 더 좋은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소명은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학생 때마다 아니면 디자이너로 처음 시작할 때마다 내가 그때그때만큼 나한테 스스로에게 어떤 미션을 주어지고 그 미션을 향해서 한다고 이렇게 가려고 자기를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인스피레이션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뭐 디자이너라면은 당연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그런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i, thanks for the talk. I guess my question's about identity keyword slash trends. So you guys mentioned ethical design, sustainability. I mean, those are huge keywords, not just for Google, but for the rest of the world, obviously. I'm just wondering do you think those keywords are more of a reactionary, more of a reaction to the trends going on in the world, as opposed to something that you can, set out and prepare for maybe 10 years ago or 5 years ago? And if you think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prepare for, would you pick as the next thing to seek out about? Yeah, I don't know. Yeah, I mean, you're kind of alluding to also the greenwashing aspect where everyone's jumping on the sustainability wagon for brand purposes. If you don't do it, you're taking a brand risk, right? Whereas it used to be the early companies to really engage in a very open way, sort of they obviously have the legitimacy in a way that others don't do. I don't think we are Google. I don't think Google is extremely early to the race. Although I will say, Google from the large tech companies has been the leader in trying to go to net zero for all of our servers, and a lot of the computing is done with we have enormous investments in renewables, and our goal is to be net zero by 2030. We're going to be sooner than that, right? We're definitely now. Once we decided, we hired as our chief environmental officer is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She was the chief of environment there. She's fantastic. It's a very serious team. This team is doing nothing. It's a big team doing nothing but sustainability. So this is not hand waving or, yeah, it's a very serious endeavor. But could we have started earlier? Yeah, probably. But we have the benefit of being in that industry not for a very long time. And so I think the challenge sometimes is we are dependent not just on our actions, but on the actions of upstream, meaning all of the suppliers for us and the vendors. And so we are spending a lot of time going through this whole supply chain and making sure that all the people who deliver parts to us are working by the same standards. And it's a huge effort. And I mean, the thing that pushes back against that is usually money. Oh, it costs more money. This process is more expensive. The mindset has shifted now dramatically, where people are willing to say, okay, well, yes, we want to lead in that space. It's going to cost a little more sometimes for us. We don't want the consumer to pay more, but sometimes we have to pay more. 제가 첨언 저 생각을 좀 더하자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어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이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자본과 이런 뭐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조직에서 가장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가장 더 이런 앞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집단이 저는 바로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디자인 팀도 주변에도 정말 열성적으로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오랜 시간 동안 주창해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되고 이렇게 제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그 뭐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디자이너로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만큼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되게 정치인 걸로 흐르기 전에 뭐 어쨌건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예, 두 분 발표 속에 나온 디자인이 그리고 프로덕이 너무 아름다워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하드웨어 디자인 하는 데가 그 샌프란시스코 말고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데가 또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킨들이나 뭐 픽셀이나 뭐 06이나 이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넥스트 디자인은 어떤 것이 나올지, 그리고 구글 클래스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뭐 세컨 버전이 다시 나올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덕트 디자인 팀과 인터랙션 뭐 UI 뭐 그 GUI 이런 팀과 어떻게 콜라보가 잘 되시는지, 또 AI 팀은 어떻게 콜라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There were a few questions in there. I'm trying to remember what the first one was. Office location, like studio Office location. locations, exactly. That was, we visited Kia Motors this morning. We met with the design team, which was a great conversation. And they have studios in many countries. And so there's different approaches to that. We actually believe very much in being all together in one location. We love that dynamic of all being, and also through COVID, we really noticed how we were missing being together. And when we make physical products, it's very important to be in the same room, right? So I wouldn't say that one day we may have an office somewhere else, but right now we're all in Mountain View. It's a great family that we have there. So that was the first question. And then as far as the next glasses, well, what I showed today is we are working on smart glasses, and we believe that as a brand, as Google, with what we have with translation, the assistant, and AI, and so on, we can create a great product. But like I said, I can't tell you when, obviously, but it's something that will be interesting to us. Yeah. We always said we have to say stay tuned. Stay tuned.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그 오피스 관련된 거는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모토로라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글로벌 스튜디오가 뭐 베이징, 뭐 이탈리, 뭐 이렇게 시카고, 서울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은 그 PCB 디자인의 그 디자인의 껍질만 바꿔서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렇겠지만 어쨌든 로컬라이징 하는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가 이미 그런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폰도 하나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지 않고, 물론 요즘 또다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다시 국경이 높아지고 이러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분절화되어 있지 않고 정말 하나의 큰 그 흐름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로컬라이징 스튜디오를 두면서 거기에 맞게끔 또 하우징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하나의 언어로도 하나의 어떤 하나의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많은 글로벌하게 어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굳이 피지컬한 오브젝트 아니더라도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 니즈에 맞게 한 개인의 로컬보다도 한 개인에 더 맞게끔 이렇게 되는 거가 어떤 흐름이고, 그 흐름에 맞췄을 때는 그 스튜디오가 저희는 한 곳에만 있어도 있는 것이 더 우리 스스로가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는 것 같아요. And Google is a data company, and we love numbers and research and more data, analytics. And so you can imagine we actually are very present in those markets in which we are. We're just not with a design team, but our ears and eyes are in these countries as well. And we talk to a lot of people in different markets. So we feel like we cover that. Yeah. And we attract international talent to come to our office. Sometimes these satellite studios are to attract local talent, but we haven't had issues attrac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o it's not necessary.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업 디자이너고요. 상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쉬운 거 부탁합니다. 제품 디자이너로서 스마트폰은 되게 엄청 난이도가 높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폴더블 폰의 어떤 비율부터 시작해서 만들 때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UI 디자이너랑 어떻게 의견을 줘야 될지 이 비율에 대해서 되게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만들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거 이제 할 때가 이제 한참 또 코비드 중이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 떨어진 상태로 일을 해서 더 어려웠었는데, 뭐 저희가 그 공간에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세 번째 언어를 갖고 있다. 그것이 스케치고, 그것이 뭐 머건 모델이고,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코비드라고 되게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당장 갖고 있는 뭐 종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만들고, 또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고 손 잡아서 보여주고, 뭐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UX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그리고 당연히 그 저희가 뭐랄까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다 같이 크로스 펑셔널, 저희는 이제 그 크로스 펑셔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조직과의 협업과 소통과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산업 디자이너가 특히 기업에서 활동하는 산업 디자이너는 그런 다른 팀과의 소통, 그다음에 그 팀들을 또 나의 디자인 인텐트에 맞춰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떨어져 있던 힘든 시기에 어떻게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매트리얼을 사용해서 하고, 어떨 때는 뭐 장황하게 연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뒤에 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고, 특히 큰 기업에서는 그게 정말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 디자인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제 박상수 디자이너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에시컬 디자인이 굿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아무리 에시컬한 그런 의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팔리지 않으면 제가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제품의 상품성과 그런 윤리성의 그런 밸런스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맞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그런 구글과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말 이런 에시컬한 요소들을 다 갖추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 팔린다는 하나의 보증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빨리 끝났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쨌건 내가 무슨 예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디자인은 어쨌건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고 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자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비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소통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과 한편으로는 그 스토리텔링 같아요. 내가 이것을 그 스토리텔링이 굳이 소비자한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이것의 당위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큰 모험에 같이 합류하자라고 설득이 돼야지. 우리 팀도 설득 못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소비자를 설득시키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설득력을 가진 물건으로 이미 탄생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크고 작은 컴프로마이즈가 뭐랄까요, 이게 타협도 있을 수 있겠고, 크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큰 방향성을 갖고 다양한 그 시각을 갖고 있는 팀들과 소통하고 리파인돼서 나온 결과물들은 그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뭐랄까 설득력 있는 오브젝트나 물건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기업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소통이 중요하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하나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디자인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I would say there are two reasons to do ethical design. The first reason is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right? Which is what you're going to. And that oftentimes in a company that, to Sang-Soo's point, is you have to be a strong storyteller to be able to convince the people on the top that it's the right thing to do, right? But then that they have to then balance, weighing that against the economics of it. However, as I said earlier, 85% of our decisions are made by emotion. So if the emotion is there to do the right thing, the economics can be negotiated, right? So that's one way. The other way is to convince leadership that it's the right thing for business to do, right? And we know that customers are changing. The younger generation, Generation Z, Generation Alpha, are demanding more of brand, right? Like they are asking for more, and they don't buy greenwashing anymore, right? It has to be authentic, and they want to see what are all the things that the company is doing, or I'm going to somebody else who's going to do the right thing. And so I think more and more doing the ethical thing is also the good for business. And so that's a very encouraging trend, but it's not a straight line there. 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과 질문에 열심히 답해주신 두 분 연사분께 박수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